사실상 지금 모더나의 위탁 생산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거의 좀 임박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그러니까 전반으로 지금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전 세계가 이 델타 변이에 계속해서 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또 방역 강화 카드를 끌어내고 있는데 이미 증시는 사실 좀 내성이 이런 부분들에 좀 오랜 기간 생겨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코로나19 관련 이슈로는 사실 증시 전반으로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테마주 내에서는 지금 최근처럼 아주 활발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시장에서 뭐 코로나 치료제부터 해서 진단 키트, 뭐 백신 등 사실 뭐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여러 곳곳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뭐 이미 5월에 정식 계약이 좀 체결이 됐죠.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이슈가 확실히 좀 시장에서 지금 6월 들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모더나 측에서 사실 뭐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종에서도 역시 또 효과적이라고 밝히면서 이미 어제 6% 가까이 또 상승을 했고 이런 부분이 또 국내 증시까지 또 오늘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좀 변이 바이러스에는 답은 mRNA 기반 백신이 좀 되는 것 같고 기술 이전과 시험 생산도 지금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7, 8월에는 정말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의 대량 생산이 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관련주들의 순환 움직임들은 7월이 돼도 뭐 7, 8월이 돼도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국내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역시 사실 지금 국민 전반의 인식이라든지 객관적인 데이터 측면에서도 확연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더나의 위탁 생산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 이번 한 번만 이렇게 백신을 접종할 게 아니고 앞으로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접종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 모멘텀은 결코 이번 일회성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죠. 스푸트니크의 델타 변이 효과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재차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제가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종목을 또 다루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드리겠고 먼저 첫 번째 좀 준비한 종목부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이번 국내 위탁 생산의 중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미 지난달 정식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이후에 개인의 매수세가 좀 엄청났죠. 그 시기 전후로 해서 상당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 그러면서 종목 자체가 다소 좀 무거워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사실 지금 CMO 기업들이야 백신 수요 때문에 이미 모든 공장들이 사실 풀가동 중인 상태고 생산 시설 증설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mRNA 이 백신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사실 첫 번째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기업 히스토리를 좀 보면 2011년도에 설립하고 나서 10년 만에 CDMO 생산 능력 세계 1위 수준의 성장 속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네릭 제품이라든지 전문 의약품의 공급 허브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객관적 데이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향후 뭐 10년, 20년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기술력이 단기간 그러니까 완성되는 것이 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몇 년이 지나서 또 향후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이 추격해 온다 하더라도 사실 반도체 파운더리 시장만큼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시도조차 좀 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업의 밸류에이션보다는 향후 좀 세계적으로 좀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놓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여기서 위상이 정말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향후 엄청난 투자가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중심에 또 바이오 에피스의 이제 시밀러 사업이라든지 혁신 신약의 가능성 또한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이라면 요즘 그런 말 많죠. 자식한테 물려줄 종목을 사라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매수한다 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대안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살까 의견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에 좀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은 추후에 매물 소화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다시 좀 잡아갈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 좀 먼 미래를 좀 보자. 향후 성장성을 좀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저는 살까 의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준비해온 종목 진원생명과학인데 작년이죠. 작년에 사실 대시세 이후에 대부분 좀 상승률을 좀 반납을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오늘 20%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지난해 고점을 지금 장중에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정상 범위 내의 차트는 아니고 움직임 또한 사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움직임이기는 합니다. 뭐 물론 치료제 임상부터 해서 최근에 가장 좀 이슈화되고 있는 이 플라스미드 DNA 생산 시설의 좀 가치 평가가 이번 파동 시세에 좀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경쟁사가 이미 4조 원의 기업 가치 평가를 좀 받았다고 리포트가 나오면서 단기간에 뭐 또 두 배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물론 100%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좀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향후 뭐 24년까지 증설 계획 또한 사실 좀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여기서 조정을 좀 더 받더라도 저는 더 오를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위치는 단순히 재료라든지 미래 성장 가치보다는 이번 주 들어 너무 이슈화가 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들이 이번에 좀 많이 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손바뀜 현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지금은 대비를 해야 하는 위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35,000원 이하의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그 재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에서 마찬가지죠. 수급이 꼬이게 되면 승산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지금 위치서부터는 결코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 매수 단가가 정말 여유 있는 보유자라면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뭐 2조가 좀 넘어 2조 1천억 정도 수준인데
4조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뭐 경쟁사랑 완전 비교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자회사 디스카운트, 그리고 뭐 아직 숫자가 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또 디스카운트를 좀 감안을 해서 한 2조 5천억 정도 수준 내외까지 보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끊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단순 경쟁사와 비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생각해서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팔가 의견 드리겠고요. 보유자 분들에 대해서만 한 2조 5천억 정도 수준의 목표가를 좀 생각하는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원생명과 또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가져온 게 오늘 사실 EID랑 뭐 슈온스 글로벌 이두 종목인데 마찬가지 똑같은 종목이죠. 사실 지금 제로로 엮여 있는 건 스푸트니크 러시아 백신에 관련한 부분의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는 투자사 관련한 이슈고 하나는 위탁 생산 관련한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임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오늘 뭐 좀 재료가 나왔죠. 스푸트니크 백신의 이 델타 변이 효과에 대해서 뉴스가 좀 전해지면서 시장 전반으로 이 스푸트니크 위탁 생산 관련 업체랑 투자사들의 시세가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실 반복적인 재료죠. 이미 재료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좀 어느 정도 다 오픈이 됐고 여기서 더 사실 신선한 재료는 지금 당장 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 여전히 이 임상 3상을 좀 건너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최근에 이 중국 시노팜 백신이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좀 계속해서 좀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이라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이나 좀 러시아 같은 좀 공산국가에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백신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좀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의문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치에서는 살가 쪽으로 좀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미 가장 좋을 법한 재료가 좀 다 나온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덧붙여서 뭐 델타 변이가 사실 지금 mRNA 기반으로 충분히 좀 방어가 된다면 향후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한 점유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기보다는 다소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도상국 위주로 좀 보급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가 될 것 같고요. 결국 관련주들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뭐 EID도 마찬가지고요. 휴온스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분산 국면에 접어들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기술적으로 크게 부담스러운 두 종목 다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단을 좀 낮추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라올 때마다 지금 위치에서 올라올 때마다 분할로 정리를 해야 하는 위치지 결코 신규 매수나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테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EID, 휴원스 글로벌 모두 팔가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관련주들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좀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 위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당장의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7월, 8월까지는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런 일회성 반등을 이용해서 좀 이번 기회에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백신 관련주 전반에 대한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